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랑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논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얘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제가 영상으로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7, 8월에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자료가 있었어요. 그쵸? 시그널 총정리표와 1200제, 논리 특화 1200제 이 두 가지 자료는 평소에 매일 조금씩 봐두면서 좀 체득화 될 수 있게끔 반복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앞으로 9월, 11월에 한 번씩 더 업데이트가 돼서 한 최종 1800제 정도까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충분히 반복을 좀 계속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단어가 사실 매번 수업 시간에 나오는 셈이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1200제가 너무 안 외워져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어휘가 여러분께 되려면요,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단어 외워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실 외워지는 단어는 시험에서 봐서 틀려봤던 단어, 그게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외우는 사실 목적이 가장 큰데, 여러분 학원 교재에 있는 논리 완성 문제를 10개에서 15개씩 매일매일 꾸준히 풀라고 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아직도 이 문제풀이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보기 단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8월이고요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단어가 외워진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든 학생들 괜찮아요. 짧은 문제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뭐 사전에 도움을 받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푸세요. 일단 다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시고, 이게 왜 답이다 정도는 이제 아셨으면, 최종적으로 외워야 할 단어는 전부 다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나온 단어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15문제 풀었다 그러면 15개, 기본 15개 정도만 암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돼 보이지만은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막 몇백 개씩 머릿속에 집어 넣어도 다음날에 한 80%는 까먹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 보는 단어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를 풀고 나서 본 단어는, 문제를 풀고 나서 외운 단어는 사실 기억에 그렇게 좀 빨리 까먹지 않습니다. 좀 오래 남는 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어도 제대로 외워서 누적을 해 나가야지 이게 여러분한테 정말 각인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분명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달부터는 문제풀이 15개씩 10개씩 하는 거 반드시 시작하시고, 거기 나오는 단어 외우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논리는 사실 어휘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과목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정답 단어부터 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어휘를 다 알아도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는. 그래서 논리는 사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것보다는 그 답을 고르는 어떤 과정, 그리고 시그널을 잡는 과정,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 문제 풀 때 시간 제한하고 풀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시간 제한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은 나중에 전체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푸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논리 문제 매일 꾸준히 푸는 거는 시간 제한보다는 정확성에 좀 집중을 하셔서 왜 이 단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는 항상 그 답이 되는 근거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냥 감으로 그렇다, 감이 좋다, 이런 단어 문제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끔 꾸준한 그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다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어느 부분이 단서니까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힌트를 드리지만, 사실 혼자 풀 때도 이게 가능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 푸는 문제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풀면서 나름의 어떤 주관을 좀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못된 걸 고치려면은 일단 자신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 제가 해주는 그 설명의 어떤 풀이 방법과 비교를 해보면서 본인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찍었다, 그냥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뭐 두세 시간을 설명을 해드려도 결과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게 돼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질문을 좀, 논리 질문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본인이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어서 이 단어 때문에 답이 D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은 B더라. 왜 그런가요? D는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일단 필요한 단어는 본인이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시고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기 2개까지 소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이 2개 중에서 왜 나머지 하나는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계속 쌓아 나가신다면 분명히 답을 고르는 눈이 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논리 과목이 저는 뭐 거의 완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장 해석도 돼야 하면서 보기 단어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답의 방향성을 잡는 어떤 논리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논리 과목 공부를 하시면 어휘나 독해 분야에도 분명히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사실 편입 영어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는 아시죠? 꼭 논리 따로 독해 따로 어휘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목을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제 논리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논리 시간에 외우는 어휘 그리고 문장 해석 그리고 관용 표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독해 성적에도 점수 향상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다 지키고 있다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스스로의 방법을 믿으시고 그리고 저를 믿으시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열공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